안녕하십니까. 손가락 뉴스의 김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내용은 성남시의 채무나 채무 변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빚이 3억 4천만 원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게 누구신지 그 내용이 궁금하십니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시를 운영하면서 어디선가 필요해서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쓰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요번에 거의 사실상 지난해와 비교해서 100% 가깝게 채무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채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는데요. 요즘은 한 가정에서도 그 집을 구입하거나 할 경우 한 3억 원 정도 대출을 끼는 경우도 있는데, 성남시가 굉장히 큰 시인데도 전체 채무액이 3억 4,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람 한 명으로 나누게 되면요 1인당 36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빚이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해서 주목하고 신기해하면서 와 하고 반기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그 성남시에서 여러 뉴스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남시장님께서 잘 시정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개인도 살다 보면은 빚을 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요즘은 점점 나아지면서 새 시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그 비슷한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7만 4천 원 정도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36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된 거고요. 시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빚이 적은 게 전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도로를 넓히거나 중앙정부와 일을 하거나 필요하면 채무를 늘릴 수 있겠지만, 성남시는 예전에 빚이 많아서 못 갚겠다 라고 얘기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적이 있는 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점에선 적극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운영을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결산 기준 결과를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한 걸 보니까요, 살림살이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됐고요. 성남에는 분당이라고 하는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구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왔던 것들 재정 자립도,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재정 자립 못지않게 자주도라고 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방세 여러 가지 수입 면에서 안정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운영이 된다면 어려움 없이 지자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자체도 수입이 올라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성남시 안에서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경기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외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다면 성남시가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립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성남시는 여러 가지 특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사 오게 되면 청년 수당도 제공하고, 또 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시 돈을 펑펑 써주다 보면 적자나는 거 아니야? 빚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입주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데, 이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지금은 유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이 복지를 베풀면서 헛돈을 쓰지 않고 제대로 잘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빚이 없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는 거니까 타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경기도에, 경기도에서의 지금의 서울과 어느 정도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 지자체마다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달라요. 근데 알짜로 수입이 들어오는 구가 있고 어디는 공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수익이 좀 낮은 데가 있죠. 서울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큰 메트로폴리스예요.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고요. 경기도가 실제로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 시장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정리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누구죠? 홍준표. 경남지사가 예전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사로 있을 때 빌린 돈을, 채무를 완전히 갚았다라고 자랑하듯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은 상황이라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다릅니다. 실제로 홍준표 지사가 그만둔 후에 경남도를 살펴보다 보니까 실제로 그건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빚을 진 게 있었고 갚아나가야 될 것도 많다는 상태에서 채무 제로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꾸몄던 것이고요. 지금 성남시는 그에 반해서 발표만 한 게 아니라 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결과 좌표를 다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뜯어보면 실제로도 이렇게 이뤘다는 적이죠. 그러니까 좀 흉내내고 싶었고 당시에 홍준표 전 지사가 조금 오버하신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요즘 뉴스를 많이 보면 거의 대부분 나라가 가난한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공무원들이 세금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원래 국가에서 받았던 예산, 시에서 세우는 예산보다 절약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절약했다 칭찬을 받는 대신에 왜 이렇게 돈을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게 칭찬받는 대신 벌점이 돼서 공무원들 성적이 안 좋게 나오기도 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들은 하던 대로 매년 연말이면은 보도블록 바꾸고 길 다시 칠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요즘은 시장들이 들어서서 보도블록 만드는 재질도 전보다 좋아졌어요. 1년에 한 번 바꾸던 걸 2년에 한 번 바꿀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쪽에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아마 요즘 많이들 보셨을 텐데 더운 여름에 무더위를 피우기 위해서 횡단보도 커다란 거 앞에 커다란 파라솔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무더위 쉼터 같은 걸 만든 거. 이런 것들도 아껴서 예산을 만드는 건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예전같이 했었으면 그거 누가 쓴다고 거기다 집어넣고 반대를 했을 텐데 요즘은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무더위 쉼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제일 처음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에 채택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남시 아니라 전국도 다 똑같이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면 또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 다음 주에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은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